선언했습니다. 네. 33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요. 공약이 화려합니다. 네, 내년 대선에 네. 아마 또 허경영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장소가 이화여자대학교인데 거기에서 본격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공약 33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우, 잘 길어요. 줄줄이 예. 있는데 네. 이 면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예. 예. 결혼 수당을 1억입니다.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 계속 다 주장했던 겁니다. 네. 결혼하는 순간 1억을 저 지급입니다. 하고 출산할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씩 이제 바로 직결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부들에게 있어서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또 수당을 공급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이제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 이제 액수를 올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대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 70만 원. 70만 원이고 지금 1,300조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예. 이거 이제 무이자 융자로 이제 전환하는 네. 시간을 두고요 하겠다라는 거고 이 신용불량자 같은 게 있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20년간 무이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주택도 2억 같은 경우에 무이자로 이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혼부부들은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이 이번 33조의 알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내년 대선에도 또 뭐 하루하루 화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안 알려져 있으나 그냥 공약만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좀 이런 공약까지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생일을 맞은 사람한테 10만 원을 가족마다 주고 뭐 장래가 있을 땐 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공약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허경영 씨가 15대와 17대 때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 2016년의 공약과 이전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노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이었는데 50만 70만 원을 들었고요. 네. 부부가 받을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출산 수당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결혼 수당은 5천만 원에서 무려 1억 원으로 두 네. 배가 올랐습니다. 자, 쿠폰 5년간 100만 원 지급하는데 청년 수당으로 3년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네.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경제가 그만큼 이렇게 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것인지 다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네, 네. 오르긴 했고 이제 노인 수당 같은 경우는 허경영 씨가 늘 자랑하는 부분이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어쨌든 액수는 줄었지만은 월 20만 원씩 그 어르신들한테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7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저 바우처 지급 역시도 네.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서울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봐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 맞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혁명공학이 더 맞을 것이다.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다듬으면은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그렇습니까? 허황된 공약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쿠폰 같은 경우에도요 그 전라도 목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3천 원짜리 그 목욕탕 쿠폰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으로 모으면은 꼭 100만 원, 5년간 100만 원 안 가라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비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목욕탕 업소가 활성화되고 예.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물론 그렇군요. 땅에서 현금으로 써버리고 하지만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하나하나 차차에 뜯어서 정부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공약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이 지금 혁명 공약을 위해서 예산을 200조 원을 들이면 될 것 같다.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예산 한 400조 조금 넘는 돈 중에 그렇죠. 절반을 이렇게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국방비는 어떻게 하고 SOC는 어떻게 합니까? 뭐 좀 황당하게 들리긴 하지만 문제는 워낙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참 이제는 좀 솔깃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요. 누리꾼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럼 200조 어디서 마련하려고 네. 했을 때 이분이 얘기한 게 국회의원 숫자 100명 줄이겠다.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 없지 않냐. 그렇죠. 그거 다 없애겠다. 또 정당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정치권에 실망을 많이 한 겁니까? 예. 정당 지원금 다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벌금들 같은 경우 범죄자들 경제사범들 막 수십억 수백억을 했는데도 그냥 우리 황제노예 가고 끝나고 면제받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재산에 말이에요. 비례해서 벌금도 벌금을 물리겠다. 매기겠다. 그렇게 해서 200조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허경영 씨가요. 저기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눈에서 레이저 쏘고 뭐 본인이 막 공중부양한다고 축지술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허황된데 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세련되게 다듬은 사람이 나오고요. 조금 더
정말 그럴듯한 얘기 나오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필리핀의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 네. 얼마나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행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란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들이 진짜 각성해야 돼요. 허경영 씨에게 솔깃하는 누리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근데 예.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지금 허경영 씨가 얘기하니까 허황되게 보이지만은 이걸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까지 갔던 기본소득제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한번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맞춰서 무조건 그 월 200만 원에서 생활할 걸 갖다가 지급해버리자는 거죠, 국가에서. 모든 복지금을 갖다가 종합시켜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무슨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설득력은 안 갔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너무나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네. 라는 게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워낙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설득력을 또 지지를 인기를 넘어서 지지를 예.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15대, 17대 때의 그 대선 득표율이 계속 올랐어요. 네, 지금 계속 근데 공약 뭐 말씀하셨지만 허황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 국민들 입장에서 좀 솔깃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15대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0.15%였다가 이제 17대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무려 0.4%입니다. 많이 올랐고. 그렇고 방금 비영삼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번 3가지 공약 중에서 저는 결혼 수당 같은 것들은 네.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는 분명 1억 원은 아닐지라도 예. 결혼 수당이 아마 수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기존 부부가 애도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혼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혼인수당 같은 결혼수당의 문제는 이게 한 다음, 아니면 다다음 대선 때는 분명히 저게 또 이슈화돼서 마치 지금의 이 노인연금처럼요. 노인수당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액수도 좀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은 면면은 꽤 좀 앞서가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대선에도 0.4%라는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수당, 그다음에 출산 수당, 그다음에 지금 동아일보가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 기농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합치면은요. 얼마든지 이 정도 지금도 기농 수당이나 그 저기 뭐 농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2, 3천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잘 다듬으면은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허경영 총재의 대선 행보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파격적일지 궁금합니다. 과거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세금 포인트,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을 꾸준하게 낸 사람은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높아지고 모든 게 높아져요. 융자도 보증금 없이 담보 없이 융자가 되고 일반 형사범에서도 형에 감면돼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 국가 책임제입니다. 청년이 취업을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건 이제 없어요. 책임을 지고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남시장하고 박원순이가 허경영 공약 전부 표절한다고 뉴스에 나왔대. 황당 공약이긴 하지만 왜 국민들이 솔깃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의 정치인들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